이번 사연은 회사에 찾아와 망신을 주려는 예비시모 따귀를 때린 다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을 준비하던 여성입니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제 인생에 남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속을 끓이게 되네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는 속병이 날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멍청한 마마보이에게 속았다가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직도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많이 어려워서 이사를 자주 다녔고 아버지가 친가 쪽 빚을 다 떠안는 바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가난하다는 소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 싶어서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죠. 상고에 가면 바로 취직이 가능하니까 회계 쪽 자격증을 따서 1,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번다는 생각에 신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 대학 생활하는 게 또 부럽더군요. 그래서 5년 근무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대학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모님은 제게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신조 같은 것이 생기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상대를 고르더라도 꼭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0이 다 되어 대학 행정사무처로 재취업을 하였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사회 경험도 많아서 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남친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친을 처음 봤을 때는 꽤 신사적이고 사무실 내에서도 얼굴 한번 찌푸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랑 파트가 같아서 서로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남친의 여러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20대 이후로 여자를 2명 정도 만났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자기가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질렸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한테로 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니까 그 여자들을 같이 욕하게 되었죠. 이렇게 괜찮은 남자인데 도대체 왜 버리고 갔을까? 니들이 버리고 간 남자 내가 잘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집은 대출을 조금 끼워서라도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요.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은 좀 비싸더군요. 그래도 둘이 벌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라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단 같은 것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혼수만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좀 바쁜 시즌이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반차를 내서 여러 가지를 보러 다녔는데요. 일을 하면서 예식장에 혼수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결혼 준비하는 걸 들었는데 웬만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해주시겠다는 말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가 양가에서 도움을 안 받기로 해서 사양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했어요. 이미 좋은 놈으로 받았고 결제도 끝낸 상황이니 그냥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아들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이 전화가 저희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친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끼리 알아보러 다니는 걸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물어보길래 말을 해준 건데 뭐가 잘못되었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나한테 자기 아들 고생 안 시키려 하는 거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오빠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저 혼자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 같이 보였고 시댁에서는 제 욕을 또 얼마나 할까 싶었어요. 남친은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엄마랑 상의해오던 사람이라 이게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고 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닐 거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뭐 솔직히 남자가 30 넘어서 엄마 거리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얼굴을 보니 진심으로 몰랐던 것 같아서 몇 마디 이야기만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거니까 이런 오해는 없도록 하자고 만약 이런 일이 있거나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꼭 서로 먼저 알려주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남친이 외동이라서 이런 날에는 꼭 저희 커플이 챙겨야 했는데요. 별 문제 없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저희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이 2개고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던데 거기에 많은 식구가 살 수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러시나 싶어서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더니 그럼 당신들 자꾸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피곤한 일이라며 늙은이들 생각은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사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남친 눈치를 쓱 봤더니 뭔가 뜨끔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자기도 원래 신혼 초기에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지냈다면서 그래야 빨리 친해지고 진짜 가족 같아진다는 찜찜한 이야기를 하고는 떠났고 남친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사가 무슨 이야기야? 우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저는 이런 이야기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남친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말을 질질 끌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그딴 식으로 말 계속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니 남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우리 결혼해서 살면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했었거든. 남친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은 부모님이고 자기가 떠나면 슬퍼서 어떻게 사실지 눈에 뻔히 보인다면서 아들로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제가 생활하기도 더 편할 거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나요?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결혼이라는 건 각자가 부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약속을 하는 건데 왜 자기 아들 노릇을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할 생각이었지만 아예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싫었거든요. 말로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집안인데 뭘 얼마나 딸 같겠어요. 남친은 굳어지는 제 표정을 보면서 자기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나 뭐라나 되도 않는 설득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플랜을 나름대로 다 짜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집에서 방을 나눠서 살거나 그게 너무 싫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 동의 다른 층으로 이사를 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생활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영화 미저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어떤 집이 이렇게 살아요? 저는 논리적인 척 설명하고 있는 남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싫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빠랑 나만 책임지려고 이 결혼을 하는 건데 왜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거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러자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랑 제 부모님이랑 같냐면서 왜 며느리로서 고민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려오던 결혼 생활과 완전히 달라서 너무 속이 답답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남친과 마주쳐도 그냥 모르는 척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남친은 문자로 미안하다,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내용을 주구장창 보내긴 했지만 그런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야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남친은 야근할 때 저녁을 못 챙겨 먹으니까 자기가 초밥이라도 사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다시 이야기를 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저만 남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 회의하는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죠. 그쪽이 남친 책상이랑 가까이 있어서 나무젓가락이라도 있나 싶어 남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요.
무슨 내역서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사무직이다 보니 서류를 제때 안 비웠나 보다 싶어서 버려도 되는 건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 전부 카드 회사에서 날아온 것들인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내연애 티를 안 내고 싶어서 서로 책상 근처로는 간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카드값이 꽤나 많이 밀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을 한두 군데서 받은 게 아니고 카드 빚이 8천만 원이 넘게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착실하게 돈을 잘 모으고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이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한 건가 싶고 지금까지 집 사는데 보탠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친이 초밥을 딸랑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왔고 저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순간 남친의 표정이 싹 굳더니 왜 남의 책상을 뒤지고 그러냐면서 도벽이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도벽? 너는 뭘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도대체 이 빚은 왜 생긴 거야? 저는 너같이 파도 비밀이 나오는 놈하고는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면서 당장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친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사실을 직고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친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사고가 좀 나서 그거 메꾸는 비용으로 돈을 좀 빌리면서 생긴 빚이라며 차근히 갚아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서 정말 많이 놀랐고 애초에 양아치처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극혐하는 쪽이라 더더욱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월급으로는 이 빚을 다 갚으면서 결혼 자금을 댈 수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 집 사는 돈을 보탰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빚을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고 있었고 월급도 따박따박 시어머니가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받아 쓰는 형식이고요. 남친은 도대체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보려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냐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될 거라는 말은 누누이 들었지만 이렇게 밑바닥을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라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미친놈아, 너 제정신이니? 그렇게 사는 놈한테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 너 나이 33 먹도록 엄마한테 잡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니? 순간 이 사람과의 미래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진짜 맨날 빚 갚느라 고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안색이 바뀌면서 지금 말 다 했냐고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너는 사람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기 싫다고 하는 주제에 나한테 제정신이 뭐니 운운할 자격 있어? 남친은 저에게 여자는 30 넘으면 다 퇴물인데 굳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 자기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서 시부모 모시기 싫다는 것도 파혼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플링을 남친 얼굴에다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 연애한 내 시간이 아깝고 평생 엄마한테 월급이나 따박따박 바치면서 살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친은 말 다 했냐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했고 저는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이라 답답해서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남친이 왜 연애하면서 맨날 차였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뻔한 제가 정말 멍청이 같았어요. 눈물이 뚝뚝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런 놈이랑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근데 다음날 글쎄 그 미친놈의 엄마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쯤 갑자기 소란이 나서 보니 남친이 남친 어머니를 붙잡고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한테 어디 남의 아들 단물 쭉쭉 다 빨아먹고 내다 버리냐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데 저도 이때는 회사 고모고 이판사판이었어요. 저한테 구미호 같은 년이라면서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결혼이 그렇게도 하기 싫냐면서 이 직장도 못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아들 얼굴에 먹칠하러 오셨냐고 30이 넘도록 자기 월급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는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려나 싶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신혼 며느리랑 딱 붙어서 살고 싶어 하냐 노망 났냐고 해대버렸습니다.
남친은 시어머니 뒤에 딱 붙어서 저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인성이 쓰레기라는 식으로 지 엄마 편을 들고 있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는 뺨을 때렸습니다. 결혼 앞두고 빚 8천만 원 감춰놓은 너는 뭐 인성이 그렇게 좋냐고. 너한테 시집가는 여자는 평생 엄마 품에서 놀아나는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 말을 하자 회사 사람들도 수군댔고, 저는 이놈 때문에 생긴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사람들도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요즘에도 저런 생각을 가진 놈들이 있다니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냐고, 뭘 잘못했냐고 따져댔고, 저는 아들을 그딴 식으로 키우니까 여자들이 다 떠난 거 아니냐며 평생 아들하고 잘 물고 빨고 사시라고 하고 내쫓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갈 때까지도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했지만, 남친은 따귀 한 대 맞고 직장 사람들이 욕을 하자 쪽팔려졌는지 그냥 남친 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날부로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직장에서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남친놈 털끝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윗상사가 다른 취업 자리를 알아봐줘서 지금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신혼집으로 하려던 집도 팔아버리고 남친은 차단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남친이 그런 놈인지 몰랐다면서 지금 직장에서는 거의 마마보이로 낙인이 찍혀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란을 피웠으니 잘릴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사회생활은 다 한 거죠 뭐. 인생에서 신이 돕는 기회들이 몇 번 온다고 하던데, 저는 결혼을 안 한 게 참 천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해서 참 착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이 있겠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가 잘못한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식이랑 동떨어진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손절해야 하는데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남의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 엄마란 사람은 뭔가요? 싸대기 한 대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